들어가는 보고서 탐구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정시에 가서는 이제 정시 배치하는 것들 이런 일들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이제 수시하고 정시 발표가 최근 났죠. 지금 추합 정도가 지금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작년에도 수시하고 정시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대학 입시 전형 안내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고1, 고2가 대학 입시를 진행할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교 학점제를 적용을 받고 고등학교 2학년은 그렇지는 않죠, 아직.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 전형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다. 자, 수시는 6번이 있고요. 그리고 정시는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수시 6번 중에서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실기전형은 음악미술체육 실기고사 보는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고, 논술전형은 대학에 가서 논술고사를 보는 건데요. 아직까지 이건 언제부터 준비하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겨울방학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그 준비하시면 돼서 아직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학생부 교과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이나 공통적으로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가 제일 중요해요. 내신하고 비교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특이하게도 고교에 따라서 추천서를 받아야만 지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어야 합격이 결정된다. 이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거 없어요. 뭐 수능 추천서고 수능 최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전형은 추천서를 받으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각 고등학교별로 10명 추천해줘. 연세대는 뭐 4% 추천해줘. 중앙대는 15명 추천해줘.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등수에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이렇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천전형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교과전형이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시는 3번의 기회가 있죠. 그래서 보통 수능 전형인데 이제 수능 플러스 대학별 평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올해 고2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고1부터는 이제 수능이 굉장히 크게 바뀌죠. 그래서 아마 지금 고1부터는 수능에서 학생부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학생부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가 확정을 지었죠. 서울대는 수능에서 1차로 뽑고, 그리고 그 뽑은 애들 300%를 뽑고 3배수를 뽑고, 나머지는 이제 2차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 내신하고 비교과 이런 것들을 보고 최종 선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고대도 일부 그런 전형이 이제 있어 왔고요. 그리고 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런 정시 스타일이 아마 서영고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1 학생들은 이제는 정시 올인 이게 안 통합니다. 안 통해. 그냥 정시 올인 안 통하고 정시를 하더라도 무조건 학생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1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 개편이라는 거죠. 고1 학생들 개편안입니다. 뭐 국어, 수학, 영어, 상사, 탐구, 뭐 제2과목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국어는 조금 더 쉬워졌고, 전체적으로 영어하고 한국사 빼고서는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도 줄었어요. 특히 탐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고1 통합사회, 과학에서 고1 통합과 이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물화생지 중에서 나는 자연계학, 그럼 물리화 이렇게 골라서 가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고1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무조건 다 봐야 됩니다. 무조건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과야. 그래서 통합사회를 좀 등한시하거나 나는 뭐 문과야. 그래서 통합과학을 등한시하면 이건 안 통한다. 대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혹시 관련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종전처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축소되고 수능 변별력이 하락될 것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수능 점수 플러스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든가 아니면 수능 플러스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하겠다. 이게 이제 계획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정시에서 백분위별 대학 라인을 제가 이제 좀 추려봤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1등급, 2등급 이렇게 있고요. 혹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조금 더 잘 보여드리려고 조금 수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은 보시고 없으면 새롭게 추가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등급이 있고요. 고2 10월 모의고사, 고3 수능 이렇게 있습니다. 100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97%다라고 그러면 100명이 시험을 봤어. 근데 내 위로 3명이 있어. 이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상위득분이 내가 91 100분위를 받았어. 그러면 100명이 시험을 봤어. 그럼 내 위에 몇 명이 있다? 9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면 항상 이 100분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97도 1등급이고 99도 1등급이고요. 88도 2등급이고 95도 2등급입니다. 그래서 등급을 봐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 라인인지 알기 힘들다. 그러면 내 대학 라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뭘 봐야 된다? 이 100분위를 봐야 된다. 그럼 100분위 어디 나와요? 예, 모의고사 성적표에 나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에 조그맣게 나와요. 전국 100분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다. 그러면 자, 고등학교 2학년 10월 모의고사에서 93을 받았어요. 93을. 그러면 수능에 가서 재수생 들어오고 막 이러면 90으로 보통 떨어지더라. 그럼 이 친구들이 건국대, 홍익대, 동국대, 숙명여대 가더라. 라는 통계 자료예요. 통계 자료. 그럼 100분위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성적표 보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평균 100분위, 국수, 영탐 평균 100분위라고 거기 따로 기재가 되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0분위 관리에 정시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등급을 받았는데 96이나 97을 1등급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는 정작 수능에 가서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서울에 있는 대학 위주로 봤을 때 수능 합격자 중에서 재수생 비율이 이제 워낙 많아요. 그래서 건국대는 73.6%, 숭실대는 72%, 성균관대는 70% 정도. 그러니까 즉 3분의 2 정도가 인서울권에서는 재수생, N수생, 사무생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만약에 정시로 타겟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굉장히 이것처럼 되게 뭐래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재수생이 들어오면 내가 성적이 많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시 위주로 생각을 하실 때는. 그래서 건국대가 73.6%고요. 여기 보면 중앙대, 고려대 이런 친구들은 또 발표 자체를 안 해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70~80%가 상위권에서는 보통 재수생의 몫이다. 합격자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수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시. 수시는 재수생의 유입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논술은 물론 재수생의 유입이 많아요. 근데 교과전형하고 종합전형은 재수생이나 N수생의 유입이 많지 않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고교 학점입니다. 자, 진로에 맞는 자유로운 과목의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로에 맞는 자유로운 과목 선택. 이건 아마 언제 어디서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진로. 그래서 지금 고1이 되시는 분들은 진로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지금 고2 올라가는 학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1학년 때는 공통과목 듣고 2, 3학년부터 이제 선택과목 사탐, 과탐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사탐, 과탐. 사탐, 과탐 정해주셔야 돼요. 진로에 맞게. 그래서 아무리 융합이라고 해서 사탐하고 과탐 섞어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과탐은 과학도는 과학도답게 과목을 선정해야 되고요. 사회학도는 사회학도답게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에서는 뭐 일부 자유전공도 있지만 어떻게 뽑아요? 융합으로 뽑지 않습니다. 기계공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이렇게 뽑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과목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1학년 공독 과목은 내신 5등급제죠. 그래서 1등급까지 10%까지 1등급, 34%까지 2등급, 66%까지 3등급, 90%까지 4등급 이제 이렇게 등급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진로 과목, 사탐이나 과탐된 진로 과목은 A, B, C, D, E, I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점수, 평균, 성취자 비율, 수강자 수가 표시되기 때문에 사실 이 5등급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학에서는 거의 새롭게 개선을 할 겁니다. 새롭게. 그래서 대학 나름대로의 어떤 환산 점수가 부여되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등급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점수, 평균, 성취도 비율을 놓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친구가 이 학교에서 상위 몇 프로였는지가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대학에서는 뽑거나 말거나 이런 시스템이 진행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9등급이나 5등급 이거 관계없이 교과 전형을 위해서는 교내에서 상위 15%,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는 교내 상위 30% 이내에 진입하면은 인서울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 퍼센테이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에서 학생부 평가가 시작됐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부터. 그래서 내신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위가 9등급제고요. 요 아래가 5등급제입니다. 이건 아마 거기에 안 들어있을 거예요. 사진 찍으셔도 되는데요. 이 다음 장에 더 큰 그림이 나와요. 이거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리고 요 위는 퍼센테이지가 있는 거는 상위 100분위. 그리고 바로 아래줄에 있는 거는 등급입니다. 1.1등급, 1.4등급, 1.6등급, 1.9등급까지가 4%, 1등급이었어요. 과거에. 자, 2등급은 2.1부터 2.9까지 5%에서 11%까지 보실 줄 아시겠죠? 3등급 이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1등급, 2등급, 3등급 학생들이 요 비율이나 요 등급을 가지고 이 아래 대학들을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5등급제를 구분을 해봤어요. 퍼센테이지하고 등급으로. 그러면 과거 1등급이 4%까지고 과거 2등급이 11%인데 새로운 1등급은 10%까지죠. 그러면 이거 어디 걸려요? 여기 보면 건국대, 숙명여대, 동국대, 인하대 이쪽 라인 있는 거죠. 같은 실력 거죠. 그리고 이 과거 지금 3.56 정도에서 인서울 학종 라인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5등급자에서는 2.45등급 정도 라인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제가 확대하는 거. 결국 중요한 거는 요 퍼센테이지 별 대학 라인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이거를 표기하는 등급이 바뀔 뿐이다. 근데 표기하는 등급 자체는 의미가 없다. 대학에서는 어차피 100분위를 뽑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요 5등급제 여기까지가 인서울 라인. 그리고 경기도권에서 조금 이름이 있는 대학 라인이 이제 요입니다. 그래서 2.4에서 2.5, 21%까지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1학년 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아이들 평균 이렇게 성적표를 받으시면 뭐 단위수가 나오고 등급이 나오고요. 어떤 건 1등급일 거고 어떤 건 2등급일 거고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위수하고 등급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셔서 평균을 내보세요. 단위수를 비중으로 해서 비중을 두고 평균을 내보시면 뭐 1.2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1.3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1.5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2등급 초가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평균 전체 내신 평균 5과목 6과목 내신 평균이 한 1.7등급 나왔어? 그럼 쭉 오르면 한국 외대, 홍익대 그리고 건국대 라인 지금 상태에서 물론 더 올려야겠지만 앞으로 지금 시작점에서 그리고 만약에 쭉 해봤더니 한 2.3등급 나왔어 그러면 약간 광운대, 항공대, 뭐 인천대 라인, 아주대 라인, 단국대 좀 경기도권에서 좀 우수한 대학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좀 말씀드려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홍익대까지 가져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추천형, 학교 추천, 학교장 추천 이렇게 대학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근데 다 뭐예요? 교과 전형인 거예요. 연세대는 재학생만 10명 추천, 고려대는 재학생만 4명 추천, 4% 추천, 성균관대는 재학생만 15명 추천. 이게 추천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고등학교마다. 그리고 여기 평가 방법이 뭐예요? 연세대학교는 교과 100%, 고려대학교는 교과 90에 서류 10%, 성균관대는 정량 80%, 정성 20%, 서강대는 교과 100%만. 교과 100%만 보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신만 보겠다. 100분위만 보겠다. 이거고요. 뒤에 서류 10, 정성 20, 정상평가 10, 정상평가 10에다가 면접 20, 서류 교과 세특 30 이런 거는 뭐예요? 학생부까지 같이 보겠다. 내신 말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교과라고 얘기하는 것들 활동 내용을 같이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내신이 되게 좋아. 근데 학생부가 비어있어. 그럼 지원할 수 있을 만한 데가 교과 전형으로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연세대, 서강대, 중앙대 그 정도. 만약에 제가 1.1등급을 받았어. 그러면 중앙대 쓰기는 아깝고 억울하죠. 그러면 쓸 수 있는 데가 연대밖에 없어. 서울대는 전교 1등이 가져갈 거고 추천 전형에서. 제가 1.1인데 서울대면 힘들죠. 왜냐면 서울대는 교과 전형 자체가 없어요. 서울대는 추천도 등수 받아서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서울대는 추천 자체가 없다. 교과 전형이 없다. 그래서 서울대는 보통 2명 주거든요. 문과 1명, 이과 1명. 근데 둘 다 뭐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내신도 엄청나게 높아야 되고 학생부도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 게 서울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저는 1.1등급, 전교 1등이라 하지만 학생부가 비어있으면 서울대는 안 되잖아요. 서울대 그 지역균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쓸 수 있는 거는 연세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고등학생이 되면 물론 내신 올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만큼 학생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컨설턴트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신이 좌우하는 것보다 대학의 레벨이다. 내신. 최종 합격은 뭐가 좌우한다? 학생부가 좌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9등급제에서 1.6등급을 받았어요. 1.5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연세대학교에 지원한 애들이 거의 대부분 다 1.5등급 아닐까? 그렇죠? 자사고는 1.6, 1.8까지 내려올 거고 우리 고등학교보다 더 쉬운 고등학교는 1.34도 있을 거고 하지만 1.5 정도 되면 내가 합격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지원하는 순간 나의 내신 변별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그때부터는 학생부가 남는 거예요. 학생부. 그러면 학생부 가지고 이제 진검승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진검승부. 그렇잖아요. 제가 1.5등급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1.5등급 받았는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내신 등급이면 연세대 쓸 수 있어. 넣어봐. 작년 선배 1.5등급이 연세대 없어. 그 연세대학교 자료 찾아보니까 1.5등급이면 합격선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런 애들이 다 몰리는 거잖아요.
저만 1.5등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 받느라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게 합격을 보장하지 않는다. 왜? 그만큼 나의 눈높이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1.1등급 때 받는 애들은 걔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요. 또 2등급 받는 애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다 힘들어요. 예. 자, 그렇죠? 그래서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1등급이 80점, 2등급이 78점, 뭐 2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서류만 10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는 사실 학종으로 뽑고 싶어. 우리 대학은 이런 의미죠. 서울시대도 마찬가지. 경희대는 뭐예요? 서류 교과서에서 30점. 그러면 우리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 사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교과부에서 학종 늘리지 말라고 해서 그냥 이거를 교과로 이름 붙이고 대신에 전형 방식을 이렇게 바꾼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근데 뭐야? 경희대는 너무너무 학종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류나 이런 걸로 다 뒤집을 거야. 다 뒤집을 거야. 이런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는데 아마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올해 1학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수능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요건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수능 최저가 고려대 수능 최저가 항상 제일 높습니다. 3학칠 제일 높아요.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통 수능 최저는 이제 보통 3합 7등급, 3개 과목 합계 7등급이 과거에서 가장 높았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이게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판단하는 대학의 프로그램의 하나예요.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좀 확대를 해봤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학생이고요, 사회학과고요, 동일고 지원자 7명 이렇게 보는 거죠. 먼저 대학에서.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동일고 지원자를 먼저 봐요. 모아서.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3년 동안 같은 시스템 안에 있었잖아요. 학교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먼저 우위를 가립니다. 그리고 7명. 그리고 학업 역량, 전공 역량, 인성 역량 이런 거를 판단합니다. 뭘 가지고? 학교 생활 교육부를 가지고. 그러면 학업 역량은 우리가 보통 내신을 말하는 거고요. 전공 역량은 동아리에 들어가는 탐구, 진로활동에 들어가는 탐구, 그리고 과목별로 이제 아마 2학년 어머니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1학년 들어가면 1학년이 되면 굉장히 많은 보고서, 탐구, 발표 활동도 있습니다. 그게 수행평가랑 연결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세특용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진로에 맞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그 내용이 그대로 학교생활교육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공 역량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성 역량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은근히 중요해요. 그 협동심, 그리고 배려, 나눔 이런 활동들이 이제 인성 역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살펴본 다음에 자기주도성 및 도전 정신, 전공적 합성, 면접시 확인사 이게 뭐냐? 이래서 다음 단계 면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자기주도성이 한마디로 말하면 학업 역량입니다. 얼마나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학업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또 내신이 전부는 또 아니다 하는 거죠. 경희대학교는 해마다 이런 것들을 발표합니다. 우리 그 학과가 있고요. 그 지원자 학생부의 교과 등급 분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빨간색 X는 불합격한 친구들의 내신, 그리고 검정색 동그라미는 합격한 친구들의 내신을 이렇게 발표를 해줘요. 참고하라고.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확대를 좀 해갖고 왔어요. 일부를.
여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생명공학과 볼까요? 그러면 1등급 초중에서 다 떨어졌죠. 식품생명공학과 볼게요. 1등급 초중에서 다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요? 이 친구들은 내신이 이렇게 좋은데 학생부가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세특 내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 동그라미가 등장을 하죠. 물론 같은 값이면 내신이 좋은 쪽에 유리하긴 해요, 당연히. 근데 그 구간에 빨간색 X도 같이 있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내신이 안 돼서 떨어지는 거고, 여러 가지가. 이 뒤에 이제 문 닫고 오는 친구들, 이게 뭐예요? 특목, 그 친구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보면 중간 그룹이 하나 형성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뭐예요? 내신이 어려운 일반고나 아니면 자사고. 그래서 보시면, 자, 유전생명공학과를 살려 들어보면 여기 앞부분 있죠, 앞부분. 앞부분은 좀 쉬운 일반고. 중간 부분은 뭐예요? 어려운 일반고도 많잖아요. 어려운 일반고랑 자사고, 그리고 뒤에 문 닫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특목고.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굉장히 어려운 일반고를 갔어. 근데 일반고인데도 그래서 내신이 좀 좋지가 않아. 그러면 그거를 대학에서는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너무 미리 겁먹고 나는 아무래도 내신이 안 좋아서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언제 하시는 거다?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신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시연 일반고는 나 시연 일반고에서 내신 잘 나와,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 그 친구들은 뭐야? 앞단에 붙어줘야 된다, 이런 거죠. 네. 대학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학에서 입시를 하는 방법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과거 입학사정관 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됐잖아요. 한 거의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시스템은 계속 수정 보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AI보다 똑똑해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내신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내신은 상위 30%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위 30%. 그런데 2025년 기준의 고1, 2025년 기준의 고2, 고3은 등급이 좀 다르죠. 하지만 제가 봐야 되는 건 뭘 봐야 된다? 이제 등급이 아니라 비율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상위 비율. 제가 이게 원점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의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평균 점수가 굉장히 훅 떨어집니다. 중학교 때는 평균 점수가 막 70점, 75점, 80점, 85점 이러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이제 변별력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굉장히 낮게 만들어버려요. 일본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원점수랑 평균의 차이가 있죠. 원점수를 내 점수라고 해볼게요. 제 점수하고 친구들이 받는 평균 점수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등급이나 상위 비율은 사실 이 차이로 만들어져요. 보통 지금까지 그 차이가 30 정도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일반고에서는 1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30까지는 아니지만 한 25에서 30 사이, 그거는 일반고에서는 2등급 11%. 20에서 25 사이 23% 3등급, 그리고 13.5 뭐 이 정도 15 내외, 이거는 40% 4등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학생이 받은 점수하고 평균 점수만 보잖아요. 그 차이만 보면 저는 거의 대부분 80% 이상 얘가 몇 등급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그걸 위해서 문제를 내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변별력을 만들기, 그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상위 비율이나 아니면 높은 내신 등급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자, 평균은 누가 만들어요? 평균은 평균은 내 친구들이 만드는 거죠. 주변에서. 물론 나도 포함되지만. 그러면 걔네들이 결국은 놀 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 늘려야 되니까. 잠깐. 그래서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제주도 5박 6일 여행 갈 때 나는 1박 2일만 가까운 데 갔다 오고 도서관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야?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드리긴 하겠는데 이제 어떻게 어머니들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공부 관성을 잘 유지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 관성은 한 번 떨어지면요 잡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 이번 여름방학 때 15박 16일 유럽 한번 갔다 올까? 이거 이제 조금 이번에 일주일 어디 가서 캠핑장 한번 놀다 올까? 이거는 이제 살짝 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제 중간고사만 보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반이 잘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을 막 깨워가지고 공부시켜야 돼? 아니면 담요를 덮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깨워줘야 되지, 원래는. 원래 깨워줘야 되는데 조금만 깨워줘. 조금만. 한두 번만 깨워주고 너무 끝까지 깨워주지는 말자. 왜?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 여기서 결정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위 비율이 있습니다. 일부러 지금 9등급제, 5등급제 헷갈릴까봐 제가 상위 비율하고 등수를 바꿔봤어요. 그러면 경희대, 고대, 서강대, 시립대 막 이런 대학들 그럼 상위 합격 비율이 보통 이렇습니다. 이렇고요. 그리고 이거를 30명 기준의 등수로 따지면 보통 뭐 이런 등수 나오는 거예요. 이런 등수. 그리고 일단 인서울까지는 한 11등, 30명 기준 봤을 때 그리고 10등 경기과목까지 봤을 때는 한 15등에서 18등 정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한 반에 30명이면 한 5등 정도까지가 조금 인서울 그리고 5등에서 한 15등 정도까지가 이제 서울권의 약간 조금 끝자락이나 경기권의 좋은 대학 경기권까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고1 학생들은 이번에 중간고사가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가 첫 스텝을 내는 거잖아. 그러면 계약해서 3월 셋째 주 정도 보통 중간고사가 4월 중후반에 보니까 3월 첫째 주부터는 내신에 들어가야 돼. 내신.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거 벼락치기 하면 큰일 나요. 고등학교는. 특히 한문, 중국어 그리고 영어도 시간 많이 걸리죠.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대학에 가는 이유. 이건 그냥 가볍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받는다. 다양한 학생 및 교수님들과 교류하며 성장한다. 취업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그래서 주류 사회를 편입된다. 기술이 중요한 사회 아니냐? 기술이 중요한 사회 맞다. 하지만 선생님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이라고 있어요. 사회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문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판사,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 그리고 회계사, 그리고 변리사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전문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문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4년제 대학을 나와야겠죠. 그런 분들이 전문직이고 기술직은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4년제에 나왔지만 면허나 자격은 없는 전문가들, 반도체 전문가, 항공기계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제 기술직이고요. 기능직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산업전선에 일찍 뛰어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역량을 닦으신 분들이 이제 기능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 기관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그 기관에서는 입사자를 구분할 때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다 구분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이 아무리 어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사회에서 전문직, 기술직 쪽으로 대우를 좀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대학이 필요하더라. 대학 레벨이. 그래서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은 일단 연봉이나 이런 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저는 컴퓨터만 잘하면 되잖아요. 대학 안 가도 되잖아요. 컴퓨터가 이렇게 잘하는데, 코딩 이렇게 잘하는데, 막 이런 거죠. 그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잘하는 건 좋은데 네가 4년제 대학을 안 나가면 기능직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연봉이나 어떤 사회적 대우나 이런 게 계속 차이가 나니까 웬만하면 4년제 들어가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프로야구 선수 성공 확률 0.02%, 유튜버 성공 확률 0.002%, 걸그룹 성공 확률 0.001%, 서울대 합격률 5%. 얼마나 높습니까? 영국대 합격률 7%, 인서울 합격률 25%.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서울대, 연고대 가는 게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유튜브를 성공하는 것보다. 애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나 운동선수 될 건데, 나는 뭐 유튜브 할 건데, 유튜브에서 돈 벌 건데, 이거를 보여주세요. 서울대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 이렇게 해서. 자, 혹시 의대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의대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대학 이름, 수도권이고요. 지방 국립대, 지방 사립대가 있어요. 그래서 내신 컷을 보면 9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 중간 정도 라인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1등급 중간이면 저희가 한번 되돌아서 보면요. 1등급 중간 이 정도 라인까지겠죠? 1.4, 1.6 그대로 쭉 내려오면 1등급제에서는 5등급제에서는 1.1, 1.2 여기가 의대 라인이다. 그러니까 1.0부터 1.2 라인이 전국의 의대 라인이다. 이렇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로 선정. 제가 이것도 진로가 되게 중요하죠. 물 한잔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목동에서 이제 사무실, 목동에 이제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시작합니다. 근데 목동에 가면 그 진흥용석이 있어요. 진흥용은 이제 내신 받기 힘든 고등학교로 유명한 여고거든요. 근데 보세요. 어떤 친구가 왔는데 수시를 준비해. 그래서 그 친구가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글 쓰는 걸. 그래서 꿈이 뭐냐면 방송 작가예요. 방송 작가. 근데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방송 동아리 혹은 글 쓰는 동아리, 2학년 때부터 교직 편집부, 3학년 문예반 이렇게 글 쓰는 활동 다 했고요. 그리고 진영여고는 도구감상론 대회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나갈 때마다 얘가 금상 타고 은상 타고 막 그랬어. 동상도 타고 막 그랬어. 다 휩쓸었어요. 글 쓰는 거. 그럼 얘는 글 쓰는 게 너무 좋으니까 무슨 학과를 지원했을까요? 글 쓰는 거랑 가장 관련이 있는 학과는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에 지원했거든요. 근데 국어국문학과에서 얘가 학종을 국어국문학과 4개 썼거든요. 그리고 교과전형을 2개 썼는데 4개 학종 전형에서 국어국문학과 다 떨어졌어. 내신도 괜찮은데 다 X. 왜 그랬냐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생기부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원인을 좀 기록해달라. 근데 학생부 내용에 국어랑 글쓰기 내용 너무 많아. 근데 문제가 뭐냐? 국어가 5등급이야. 그리고 수학이 2등급. 그럼 얘는 무슨 과를 갔어야 되는 거야? 수학과나 문과니까 통계학과를 가야 되는 거죠. 혹은 수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경제학과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럼 우리는 좋아하는 쪽으로 생기부를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아니면 잘하는 쪽으로 생기부를 드라이브 걸어야 돼요? 잘하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잘하는 거. 그러면 뭘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얘가 뭘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뭘 잘하는지. 그냥 잘한다 그러면 엄마 나 이거 잘하는 거 같아. 그럼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대학에서 보는 잘한다의 기준은 뭐예요? 내신. 근데 지금 내신 1등급이 10%까지잖아요. 그걸로 좀 부족해. 그럼 뭐예요? 원점수하고 비율. 이런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가 전 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상대적 우위 과목이 뭐냐 이거 보셔야 돼요. 상대적 우위 과목이 뭐냐. 이게 바로 상대적 우위 과목. 이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상대적 우위 과목. 그래서 아이가 문학 작품이나 영어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면 뭐 영문학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뭐 물리 이런 걸 좋아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물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점수가 높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제가 물리가 점수가 높아. 혹은 화학이 점수가 더 높아. 다른 것보다. 예를 들어서 걔가 뭐 다른 전과목 평균이 9등급제에서 전과목 평균이 5등급인데 생명이 3등급이야. 그럼 걔는 생명 관련 학과에 우위가 있는 거죠. 대학 레벨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빨리 예를 들어서 수학, 기하, 미적, 확통이다 라고 그러면 수학에 좀 우위가 있네? 그럼 뭐예요? 관련 학과가 있잖아요. 수학과, 통계학과, 산업국어가 데이터 관련 학과 되게 많습니다. 수학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로를 어떻게 뽑는 거예요? 이 학과들을 가서 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통계기법을 개발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정하려면 뭐가 나와줘야 돼요? 관련 학과가 나와줘야 돼요. 관련 학과를 정하려면 뭐가 해요? 관련된 교과 이렇게 나와줘요. 두 번째도 나는 영어나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이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 괜찮아. 그러면 이걸 엮어가지고 뭐예요? 화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약학관련학과를 통해서 예를 들면 나는 열폭주 없는 리튬 배터리를 개발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만약에 고1이 되신 어머니들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고1이 되신 어머니들은 지금 3월이 되면 바로 뭐가 있어요? 동아리 정하셔야 되죠. 고등학교 동아리는 한 번 정하면 3학년까지 못 바꿉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할 때 잘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동아리가 왜 중요하냐? 동아리에서 수많은 발표와 탐구들이 쏟아지고 그 내용들이 학생들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동아리를 정해야 돼. 3월 초에. 그럼 뭐예요? 진로가 비슷해야지. 그래도 최소한 문과냐 이과냐, 이과 안에서 자연계냐 공학계냐, 문과라면 인문계냐 아니면 사회계냐 이 정도. 그래서 만약에 자연계라고 하면 뭐 과학탐구 동아리, 생명 동아리, 화학 동아리 이런 거, 그리고 공학 동아리라고 아까 공학 쪽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공학 동아리도 뭐 화학 동아리 괜찮습니다. 과학탐구 동아리예요. 근데 거기다 뭐까지 넣을 수 있어요? 물리 동아리, 수학 동아리, 공학이면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문과야,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제 경영경제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경영경제반, 그리고 사회학 동아리, 이런 거 그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보고 판단하셔야 되냐면, 근데 이제 그거죠.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혹은 똑같은 시간을 기울였을 때 조금 더 성적이 그래도 예상했던 것처럼 성적이 좀 나오거나 이런 게 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요, 아이들이 그 과목만 이야기 들으면 아이들이 막 소름 돋고 막 벌벌 떠는 애들이 있어. 물리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공학은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잘 확인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되시면 쉽죠. 왜냐하면 1학년 내신이 있으니까. 1학년 내신이 있으니까 1학년 내신을 이렇게 따져보시고 그러면 어떤 학과랑 가장 잘 매칭이 되는지 그 과목들이 이렇게 해서 그 학과 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훅 거시면 됩니다. 훅 거시. 세게 2학년 때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중학교 때랑은 좀 달라요.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인가요? 3월, 4월, 5월, 7월, 8월, 11월까지 이런 활동들이 되게 많죠. 이거는 제가 외국 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혹시 외국 어머니 계시나요? 외고나 국제로? 아니세요? 네. 이런 거 있죠. 되게 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있고, 그리고 뭐 목동에 있는 땡땡고, 그리고 목동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 1학기 활동, 2학기 활동, 1학기 활동, 2학기 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수학 온라인 발표, 진로 영어 소개, 학급 배정 연설문, 독서 수행 평가, 자유동아리 계획서, 영재학급 자기소개서, 그쵸? 뭐 또래 진심 프로젝트, 자유동아리 계획서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이게 못 만드시잖아요 지금. 안 만드실 수도 있어요. 알아요, 제가 알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우리 아이가 이런 게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있어요. 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좋겠지만 이 중에서 내가 이제 골라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빠졌는데 동아리에 가입할 때 뭐가 있어요? 동아리 가입할 때 보통 과학 동아리나 이렇게 좀 유명한 것들은 지원 동기나 이런 것들 자기소개서를 받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네 진로가 뭐야? 그리고 네 진로랑 관련해서 우리 동아리가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너가 우리 동아리 관련해서 꼭 해보고 싶은 활동은 뭐야? 이건 빠지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진로가 필요하다. 수학 보고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수학 보고서. 수학 보고서는 뭐냐? 고등학교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주제는 학생이 정하는 겁니다. 주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수학 보고서야. 수학 보고서를 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진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진화생물학이 진로예요. 올해 고1 대학생입니다. 진화생물학. 진화생물학 중에서도 뭐예요? 심해생물학. 심해생물학. 심해에 있는 뭐 수초라든지 아니면 물고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심해생물학 연구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수학 보고서 얘기가 나왔길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물학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우리가 멸종되는 종들이 있잖아요. 멸종되는 종의 수가 얼마나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찾으면 그래프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그래프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프에 따라서 그러면 그 함수식을 가지고 내 진로, 그렇죠? 생물학하고 수학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보고서를 내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들이 이제 생기게 딱딱딱딱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이제 최재천 교수님 아시죠? 최재천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생물학과에 지원하면 생물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그 생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생물학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진로는 2학년 되면 살짝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일단은 있어야 된다. 뭔가가. 진로가 없으면 막 주제 같은 것들이 막 산발됩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아니게 돼요. 이런 것들. 뭐 영어 에세이도 마찬가지죠. 동아리 발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진로랑 엮는 겁니다. 자, 제가 생기부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보세요. 이게 이제 생기부 항목이에요. 생기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중학교 생기부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 보면 인적사항이 처음 나옵니다. 이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행정지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블라인드 처리돼요. 못 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출별사항 이건 누가 작성해 주신 거예요? 담임 선생님. 수상 내역
담임 선생님이 작성해 주시는 건데 이거는 블라인드입니다. 그러면 학생부에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평가의 시작점이 바로 뭐예요? 513 출결사항입니다. 출결사항을 보고 그 친구의 성실함이 잡히는 거예요. 성실함. 이게 바로 아까 보여드린 뭐야? 인성. 인성의 시작점. 성실성.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각 조퇴 결석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잦아지길 곤란하다. 그래서 항상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하고 항상 소통 잘 하셔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 잘 하셔가지고 이런 거 웬만하면 뜨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세요. 자, 고등학교 1학년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 고2 자율 동아리 진로, 고3 자율 동아리 진로 요 순서로 보여지고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면 대학에서는 뭐가 잡힐까요? 이 친구의 진로가 명확하게 잡히겠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봉사활동, 그 다음에 고1, 2, 3 내신 그리고 과목별 세트가 쭉 나오고요. 고등학교 독서활동은 블라인드 스터디입니다. 안 보여져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활동특성이 종합이요. 1학년 거, 2학년 거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대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대학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교과전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봅시다. 나중에 원서 접수할 수 이런 거 있어요. 뭐 학교 생활 기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막 이런 그냥 뜨거든요. 그럼 거기다 아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거기다 예 클릭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이 자동으로 샥 대학에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자 노란색은 다 뭐예요? 노란색 자율활동 담임 선생님 써주시고 진로활동 담임 선생님 혹은 진로 선생님. 2학년 때부터는 담임 선생님, 봉사활동 담임 선생님. 그리고 과목별 세특도 담임 선생님을 가르치시는 과목이 있으시겠죠? 그럼 여기도 담임 선생님 들어겠죠? 활동특성의 종합은 다 담임 선생님 써주는 거예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해요.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하고 관계를 잘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뭐 딱히 뭐 이렇게 막 선생님한테 막 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한테 좋은 인상 보여드리고 지각하지 말고 뭐 조퇴하지 말고 그거 낼 거 내라고 할 때 제때 내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1학기 가면 상담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도 3월이 되면 상담 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대학 가고 싶어? 분명히 이런 거 물어보겠죠. 진로가 뭐야? 이런 거 물어보겠죠. 나중에 어떤 사람 될 거야? 그치? 공부 열심히 하자. 궁금한 거 없어?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선생님, 진로가 뭐야? 대학 어디 가고 싶어? 이걸 물어보는 목적은 뭔지 아세요? 얘가 입시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걸 확인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저는 아직 진로가 세워져 있지 않아서요. 저는 1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고민을 해보려고요. 막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지? 그래. 진로가 참 어려운 거야. 그냥 1년 동안 천천히 생각해보고 학기 말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1년 동안 1학기, 2학기 세특 주제, 동아리 주제, 동아리 탐구 활동은 다 뭐예요? 이제 산발이 되는 거죠.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 절대 빨리 하라고 권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 저는 생물학과에 들어가서 저는 심해 생물을 연구하고 싶고요. 저는 우리나라 제2의 최지철 교수님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고대 생명과학과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얘는 이미 기본 세팅이 끝났네. 얘는 입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 그렇게 한번 얘기하고 어머니들도 1년에 한 번은 전화나 아니면 대면으로 선생님들을 보시는 날이 한 번은 있겠죠. 그럼 그럴 때 우리 유진이가 그냥 고대 그 생명과학과 그걸 그렇게 가고 싶어요. 선생님 좀 많이 도와주세요. 선생님 시키시는 거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 좀 잘 써주세요. 많이 써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쭉 하시면 학생은 진로가 명확해. 대학 목표 대학도 명확해. 어머니께서는 다 알고 계셔.
어머니도 목표가 명확해. 그럼 선생님은 거기서 잘 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무실 안에서 소문이 돌고 도는 거예요. 아, 유진이 또 왔네. 생기부 때문에 왔을 때 다른 선생님이 유진이 그거잖아. 고대 생명과 다른 선생님이 뭐 최선이랑 뭐라나. 다른 선생님이 쟤 그때 해양생물학 뭐 발표하더라. 그럼 담임 선생님이 걔는 학종 준비 지금 하고 있어요. 하잖아요. 그러면 교무실 안에서 이제 다 돌고 도는 거죠. 그 얘기들이. 그럼 각 과목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고서나 발표 이런 것들이 좀 주된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요. 제가 샘플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건 고3 수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고3 수준이에요. 고3 수준이고 서울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자, 이건 자율활동이죠.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회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이거 사진 찍으시는 건 좋습니다. 괜찮은데요. 어머니 좀 보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또 여기 오신 보람이 없으시죠. 그러실까봐. 자, 회장으로서. 그렇죠? 여기 보시면 덕수궁 깊이보기 활동. 이게 뭐냐면 덕수궁 수학여행이에요. 덕수궁 수학여행에서 목조 건축의 보존 방안에 관심이 생겨 국내 목조 문화재를 비롯한 생물 환경 이해의 중요성을 주제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탐구 보고서 나왔죠? 그리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알게 되고 환경지킴 사이에서 다른 딜레마는 문화 존중과 환경지킴 사이에 다른 딜레마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증을 가진 활동 후 선조들의 환경과 조화를 이룬 목재 건축물 보호 방법에 궁금증을 품고 전통 오칠과 우르시울이라는 화학 성분입니다. 우르시울을 주제로 후속 탐구를 진행함. 우르시울이 목재 표면의 검은 수질을 형성하는 원리를 화학에서 학습한 산화반응과 연계하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고3 수준, 고3.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평가의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에서요. 알기 쉽게 설명한 최선을 다한 모범생이 성실함, 창의적인 이런 문구는 대학에서 거들떠도 안 본다. 얘가 왜 창의적이었는지, 얘가 왜 열심히 했다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지, 얘가 왜 성실한 학생인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근거는 뭐예요? 회장.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국내 목조 문화를 위한 생물 환경 이해 중요성 탐구 보고서. 또 두 번째 근거는 뭐예요? 세 번째 근거. 전통 오치과 우르시를 주제로 한 후속 탐구.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대학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래서 대학에서 평가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이거 없이 우리의 추상적인 칭찬 있잖아요. 이거는 대학에서 평가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게요. 자, 이게 학생부인데요. 이 글씨는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학생부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황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칠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주황색이 뭐예요? 교과부에서 제공한 교육과정 성취도 공통문구.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제공한 거예요. 쓸 거 없으면 이거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 샘플. 연초록이 뭐예요? 동일 학교에 2명 이상 동일한 문구. 대학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학생부를 분석을 하면. 대학에서 학생부를 볼 때. 그리고 칠해지지 않는 부분이 뭐예요? 학생의 고유 내용이며 대학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 제공률이 분명하셨죠. 그럼 학생부가 온라인으로 대학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칭찬으로 채워져 있어. 그러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칭찬은 이런 것들이 많겠죠. 색깔 있는 분이 아무래도. 그래서 약간 고유한 어떤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 한번 이렇게도 보입니다. 이 문장 8명 유사, 이 문장 13명 유사, 18명 유사, 4명 유사, 6명 유사. 이렇게. 그래서 대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하다. 네. 생각보다 똑똑하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는 우리 학생들은 나는 정말 너무 칭찬해 주고 싶어. 너희들이 그래. 이걸 어머니가 들으면 너희들이
학생이 들어야지. 학생이. 그래서 이만큼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뭐요? 그래서 학생 비세 특 내용은 구체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과정 중심이어야 되고 비판 비상이 되는데 다양한 자료하는 결과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 들어갈 수는 없는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학생들한테 자 너희들의 진로를 세우고 내가 이런 과목 좋아하니까 이런 학과랑 어울릴 것 같아. 1단계.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그러면 이 학과하고 어울리는 동아리를 들어야겠네. 이게 2단계. 그치? 3단계는 이 학과에서 좋아할 만한 탐구 주제들을 내가 정해야겠네. 여기까지만 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탐구 주제를 정할 때 내가 만약에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간다고 치자.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진로 발표가 있어. 그럼 선생님은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할 것 같아. 인터넷에서 야 챗GPT 쓰면 큰일 난다 너희들. 이거 다 걸려. 챗GPT. 인터넷에서 최근 식품 동향. 그럼 별거 안 나오겠지? 그러면 네이버에 갔다가 다음에 어디 갈까? 쭉 하겠지. 최근 식품 동향. 그치? 혹은 최근 식품 관련 뉴스 기사를 찾겠지? 찾아. 그럼 거기에 조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어떤 이런 내용들 있겠지? 그거를 교과목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돼. 더 좋은 방법은 이걸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가고 싶으나 그럼 선생님은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홈페이지로 갈 거야. 그래서 그 식품영양학과 홈페이지 보면 커리큘럼을 봐봐. 그럼 커리큘럼을 보면 식품영양학과 관련된 아주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과목도 되게 많거든. 그럼 거기서 주제를 하나 해와도 돼. 혹은 식품영양학과 교수님 소개. 교수님 소개 가보면 그 교수님들이 식품영양 관련해서 어떤 거를 주로 연구해 오셨는지 거기 논문이나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럼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써도 돼. 활용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생각보다 되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다른 애들보다 훨씬 차별화되고 그리고 내 진로에도 맞고 교과에도 맞고 그리고 어떤 시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오래된 주제하면 안 되고 시기성에도 맞고 네 번째 그리고 그런 거 깊이감이나 이런 거 심화학자 그리고 내년에 가서 또 정해야 돼. 그럼 내가 1학년 때 어떤 주제 했었지? 그럼 다시 한번 1학년 때 내가 주제 보고서 이렇게 썼어. 근데 결과 뭐 느낀 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장, 심화. 아니면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쓸 때 되게 어려운 용어나 어려운 개념 같은 것들이 또 나와 있을 거야 그때 보면. 그러면 요거를 또 확장. 이렇게 해서 심화합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 그런 식으로 하면 생각처럼 어렵지 않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항상 우리 경쟁자는 누구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앙대나 뭐 성균관대 갈 실력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상위 한 8%에서 10% 정도 백분위 받아서 제가 성균관대 정도 갈 실력이라고 하면 제가 경쟁자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순간 다른 지원자들도 다 비슷해 내신. 그럼 내신 비율은 없어졌어. 이제 학생부 싸움이야. 그러면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를 보셔야 돼요. 서정아, 서영고, 중경외시까지는요. 그래도 자사고하고 특목고가 많습니다. 걔네들은 학교 안에 이런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그런 코치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 일반고는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고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지 이러면 안 된다. 대학에서 절대 봐주지 않는다. 특목 자사고 애들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나도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이것도 보여드렸고요. 네, 점검사항입니다. 점검사항. 대학 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자, 정확한 정보는 선생님은 여기, 저는 여기 올 때 무슨 뭐 컨설팅을 등록하시라거나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조나단 원장님하고 10년이 넘는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목동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진짜 경망이 있고 명망도 있으시고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없습니다. 뭐 어떤 뭐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팩트고, 저는 어떤 쪽에도 친추하지 않습니다. 사실이에요. 어떤 자료를 보시거나 수시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정시에서 재수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수시에서 학생은 교과가 있고 학생은 종합이 있습니다. 근데 교과에서는 학생들까지 보니까 메인은 뭐가 돼야 된다? 종합을 메인으로 드라이브를 거시고, 그리고 일부 학교는 교과까지 진행하신다. 이 원칙을 잘 세우시고 유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후순위를 실 거예요. 뭐 논술은 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해야 된다는데 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논술도 수능 최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고등학교 3학년 때 확인을 해보시고 그 수능 최저에 어울릴 만한 대학의 논술을 공부하시는 게 논술이에요. 왜? 대학마다 논술 시험은 다 다르거든요. 성향이. 나의 경쟁자 선생님 누군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확인이 되게 중요하다. 위치하기 위한 세특의 특징. 혹시 의대를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저는 올해 입시를 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애들이 1학년 때부터 의사 한 애들이 다 떨어지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본질적인 책무는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 그럼 뭐야? 화학 생명 전문가가 의사의 본질이죠. 그럼 뭐야? 1학년부터 화학 생명 기부에 고급 화학, 고급 생명 그러다가 3학년 1학기 정도에 의사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1학년에서 너무 의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학종 불합격 요인은 선생님이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거는 우리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안 써줄게요. 안 한대요. 근데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인데 그 학생은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보고서 더 내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야? 선생님도 인간이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있다가 학기 말에 가서 선생님 저 보고서 더 내면 안 돼요? 학점 준비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할 때 열심히 하고 남들 한 페이지를 할 때 2페이지 내고 와 발표를 시켰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애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발표야. 이런 친구들. 그런 선생님 계속 아껴서 더 챙겨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탐구 주제 결정이 필요한 주제. 첫 번째 진로. 두 번째 교과. 진로하고 연결돼야 되고 교과하고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트렌드에 연결돼야 되고 하나를 더 뽑자면 신화 확장. 본인의 과거와 연결이 돼요. 더 좋다. 자, 아까 그 어려운 탐구 주제, 아까 제가 생기고 보여드렸을 때 막 되게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8번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부를 지금 1번 보여드리면 다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어머니들께서는 왜 학생이 저 정도까지 해야 되지? 막 이런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세요. 설마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서울대 합격한 학생이거든요. 그러면 대학에서도 이런 수준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나 부모님의 눈높이에 맞추면 안 돼요. 그거보다 입시 현실에 맞추죠. 입시 현실은 많이 변했다 지금. 되게 많이 변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변할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이네요. 3월 고일 업무 주세요. 진로학의 동아리 중요합니다. 자소 써야 되고 면접 봐야 돼요. 좋은 동아리는 좋습니다. 동아리 들어갈 준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로 분야 꼭 대학교 학과 보세요. 고려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 학과만 보면 거의 모든 대학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학과가 많아요.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그래서 4월달에 뭐야 담임 선생님 상담하셔야 되죠. 그리고 과목별 진로연계 발표회 보고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5월달 마찬가지고요. 6월달 1학기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1학기 이제 그 중간하고 기말고사 사이에 수행평가들이 쏟아져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수행평가도 있고요. 글을 써서 제출하는 수행평가도 있고 발표하는 수행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주제는 다 자유다. 7월달에 1학기 기말고사 보여줘요. 그리고 기말고사 그 진로연계 중학교 때는 기말고사 끝나면 방학할 때까지 보통 창의체험 활동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세특에 써줄 테니까 추가로 발표하고 싶은 사람 신청해서 발표해.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학종을 준비하는 식으로 저요 한 번 더 할게요. 심화해서 한 번 더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자, 8월이 되면요 2학년 선택과목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늦으면 8월이고요. 이때 먼저 1차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진로를 알아야 2학년 선택 과목을 선정할 수 있겠죠. 왜? 진로에 맞춰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확정은 11월이거든요. 이거의 확정은. 그럼 요때 가 안으로 해놓고 요때까지 한 번 더 공부를 좀 더 해본 다음에 확정하는 방법. 자, 2학기 중간고사 준비 들어가고요. 과목별 진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 기간에 2학기 기말고사 수행평가 들어가죠. 그리고 만약에 거점학교도 있잖아요. 경기도 거점학교 있죠. 꿈의 대학, 경기도 꿈의 대학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그거 신청하시는 거는 동의됩니다. 네, 동의돼요. 네. 그리고 기말고사 이거 자유 발표하고 1학년 학생부 기입 내용 정리하고 뭐 추가 제출할 거 있으면 제출하고 이게 이제 1월달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부 1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2학년은 아마 내년 연말이 되면 그 2학년 학생부 기입 내용 정리하고 그럴 때 이제 학생부를 좀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여지를 2학년들은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 선생님한테 내시면 돼요. 1학년들은 이때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 학생부 내용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저 이거 못한대요. 선생님 저 그때 발표 주제한 거 이거 아닌데요. 저건데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학생 왜 본인의 주장이 강하여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죠. 때로는 과한 행동으로 좋은 표현이 나쁜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죠. 매우 조용한 성격으로 좋은 표현이 나쁜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죠. 이런 거 보셔야 돼요. 혹시 그런 거 있는지. 매우 조용한 표현은 대학 와서 얘 혼자 지내겠구나 이런 거잖아요. 매우 과한 표정, 과한 행동 혹시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어요. 네, 꼭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은 이제 1, 2월달 전공적합 교과 확인하고 3월달 상담하고요. 4월달 모의고사 보죠. 그리고 5월달 1학기 동아리 발표 진행하고요. 6월에 기말고사 있고 7월에 진로연계 자유발표 8월 되게 비슷한데 고등학교 2학년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11월에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가서 탐구, 과탐, 사탐 과목 확정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1월 달에 수능 탐구 과목 확정한 거를 40점 이상 목표로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고3이 되면 이렇게 바쁩니다. 고3이 되면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들은 고3이 돼서 탐구 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고3이 됐습니다. 6월에 전국 목표, 4월 중간고사, 5월, 6월 전국 목표.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은 1년치 활동을 한 학기로 압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3 1학기는 생기부를 마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3은 엄청나게 바쁩니다. 자,
저희 그냥 제가 그냥 가도 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저희 입시 컨설팅 소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대입 컨설팅, 고등학교 1위 대입 컨설팅, 그리고 중위중상 입시 준비하는 컨설팅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시 실적 해마다 상당히 저희가 예측한 대로 항상 다 합격을 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별별 입시 학생부 특징을 보는 학생부 관리, 교과내신 모의고사 성적 분석 이런 거에서 수시및 정시대학 선정하고요. 진로 선정하고 진로 연계 학과 선정하고요. 동아리 자율활동, 진로활동, 과목 프로젝트 내용, 진단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별 학생부 내용, 심화 확장,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부를 보면 항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척도가 있습니다. 점수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현재는 66.5점인데 목표는 82점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항상 여기 80점 이상이 서영고 서성을 나이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저희가 또 말씀도 드리고 학생한테 그래서 그래프도 또 올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다른 설명에 가면요 페이퍼를 나눠드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써달라라고 해서 끝나고 나서 다 가본 다음에 제가 페이퍼만 딱 보면서 그 유령 같은 거 없고 페이퍼만 보면서 제가 이제 다 간단하게 즉답을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되고 아니면 끝나고 나서 가시는 길에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고생해주신 저희 양동성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고등 선거원장님 이름을 최근에 바꾸셔가지고 저 고등원장님 모시고 잠깐 2025년 그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드립니다. 마이크 안 잡고 해도 괜찮죠?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 뭐 홍보하러 온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명에 와가지고 학원 커리큘럼 말하고 되게 안 좋으신 거 알아가지고 그냥 마음가짐이랑 마인드 한번 전달드리려고 왔고요. 지금 수업하다가 지금 뛰어와가지고 원장님들이랑 이제 9년 전에 여기 이제 학원을 차렸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좋은 사람이랑 같이 하면은 아무리 먼 길도 되게 멀게 안 느껴진다는 그런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고등부 지금 수업하는 선생님들이랑 여기 못 오신 조교생들이랑 같이 학생들한테 그냥 좋은 동행자가 되어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아이들이랑 같이 좀 멀지만 또 금방이잖아요. 그 길을 간다고 좀 약속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좀 귀한 시간 좀 뺐고 한마디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그래도 고등부 커리큘럼을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끝나고 그냥 여쭤보셔도 되니까 편하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하고 스포츠하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화학이에요. 만약 화학 포함을 적용해서 스포츠에 활용되는 신소재를 쓰겠다 이렇게 하셔요. 네, 그래서 그 친구의 첫 번째 붙이면 화학이에요. 그럼 일단 그래서 뭐 어디 써서 내가 화학 연구 이거 되고 그럼 화학 연구에서 뭐 할 건데 그때 가서 나는 신소재 쪽이 조금 많이 다르다는 많이 뭐라고 그러지. 아니야 신소재부터 하다 보통 화학을 많이 파는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교 때 화학과 화학회로가 신소재로부터 신소재학과 재료학과 이들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신소재가 조금 높으면 화학회보다 그러니까 신소재를 쓰려면 대학을 조금 낮춰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학을 그래도 6개 정도 정해야 되니까 조금 제 실력으로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 화학과 정도라고 치면 신소재를 쓴다. 그럼 경희대는 쓸 수 없고 그 바로 아래 시립대나 공대도 써야 되잖아요. 이제 시립대나 공대는 그러면 좀 높은 신소재 공학과 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어차피 다 쓸 수 그렇게 많은 학과를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항상 메인이 중요하지. 메인은 화학이다. 스포츠는 아니다. 공부는 아니다. 제일 처음 화학으로 잡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리 때 어떤 동아리? 과학 동아리, 과학 실험 동아리 이런 동아리 제일 좋아요. 그럼 혹시 그런 학과를 먼저 하고 이제 너무 이렇게 선택해 보기 좋으니까 나중에 이제 공학이나 이런 걸 할 때 우선 화학 생명 이렇게 우선 이제 윤리를 꼭 선택을 해야 나머지 공학 쪽 과들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상위권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약. 만약에 왜냐면 약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놓으면 그 아래에 있는 학과들도 다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위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약하게 하위 개념이 화학과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약을 기본으로 놓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화학이거든요. 화학 생명, 물리, 한국을 많이 하시고 그 성적 많이 올렸고 저희 약도 쓰고 경리 약도 쓰고 그리고 연세대 화학도 쓰고 이렇게 되죠. 똑같은 그러면 동아리는 과학 실험도 과학시험 올렸죠. 예. 그런 쪽으로 학생이 만약에 약도 쓰고 세우셨으면